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 맞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에 있을 미국장이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장에 대해서 좀 이슈 그리고 종목들 흐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S&P 500부터 마감 현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일 대비 0.51% 상승했죠. 2575.2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장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일에 조금 약간 빠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3분기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은 주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1분기와 2분기에 이 기업들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었죠. 3분기에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EPS죠.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보다 상회한 기업들이 76%나 됐고요. 그리고 매출을 예상치보다 상회한 기업들이 7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난주에 제가 실적 발표 좀 언급드렸었던 GE가 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이 그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4.9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국 증시의 3분기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었죠. 그러나 4분기에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장이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상원에서 좀 지금 통과를 한 사안이죠. 이게 내년에 예산안을 4조 규모로 좀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세제 개편안이죠. 네,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이 되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역시 올라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팩트넷에서 발표한 바로는 현재까지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이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역시나 이런 부분이 미국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세제 개편안 되면서 기업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나스닥 마감 현황 보시겠습니다. 전일 대비 0.36% 오른 여기 6,629.0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역시 나스닥 여기 기술주 집약되어 있는 지수인데 목요일이죠. 현지 시간 목요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네, 금요일 장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모두 다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플부터 여기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제가 주가 흐름, 전일 대비 주가 흐름을 좀 써왔는데요. 지금 애플 보시면 애플이 사실 여기서 노이즈가 가장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한 아이폰 8 때문에 그런 좀 기술적으로 혁신이 없다. 그래서 판매 부진이 좀 일어났었고,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서 약간 공급이 늦춰졌죠. 네, 다음 달에 아이폰 X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애플에서는 좀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발표될 그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지금 원래 아이폰 같은 경우에 6S를 지금 출시를 하고서 첫 주에만 1,300만 대가 팔렸고,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1,000만 대가 팔렸는데요. 지금 아이폰 8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 X가 나오면은 아이폰 8의 판매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서도 월 생산량을 1,000에서 1,200만을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500에서 600만까지 좀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좀 많이 빠졌다가 그 미국의 세제 개편안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른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뭐 포트폴리오 종목이죠. 여기 넷플릭스와 아도비 시스템 같이 보시면은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숨이 좀 찼다. 한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넷플릭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 좀 장기적인 관망으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지금 아도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네, 목요일도 급등했고 금요일도 2.28% 오른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가 보실 텐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 유저 WTI 추이 일주일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 51.8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 날 마감 현황 보시면 51.84달러죠. 네, 한 주간 올랐다 떨어졌다 이 등락을 계속 거듭했고 이 등락을 거듭했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유가가 6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2년 만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 간에 약간 신경전도 좀 있었고요. 좀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유가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황인데요. 주간 원유 채굴 장비가 7개가 감소해서 지금 현재 736개. 네, 이게 꾸준하게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 포함 장비 역시 15개가 감소해서 913개로 지금 한 달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펙 회원국이랑 주요 산유국들의 움직임인데 이게 지금 감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해놓고 있지만 뭐 일부 국가에서 약간 그런 이행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내년까지 감산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감산회의를 해서 이게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유가 역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또 유가가 다시 공급량이 증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셰일가스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미국에서 갑자기 또 유가를 풀어버리면 이거 역시 공급량이 늘어나서 유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에 대해서 투자가 좀 약간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늘어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유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제가 유가 정리해드린 거 보시면은 올라가는 현황 그리고 내려가는 현황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가 한 주간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 일정인데요. 네, 이번 주 일정 보시면은 23일이죠. 네, 현지 시간으로 9월 시카고 연준은행의 국가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 보시면은 헬리버튼, 네, 미국의 석유 회사죠. 이게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4일 보시면은 마켓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PMI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죠. 맥도날드나 뭐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AT&T 네, 이런 지금 뭐 자동차 회사랑 통신 회사까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때는 주간 미국 석유협회에서 또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수요일 보시면은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또 발표하는 날이고요. 네, 비자랑 보잉,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기업들입니다. 역시나 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그리고 한국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26일 목요일에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에 캔저스시티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 역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또 살펴보고 있는 지수가 제조업 지수인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이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알파벳이죠. 네,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많이 하시는 트위터나 뭐 아메리카 항공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포드 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요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보시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죠. 이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발표 역시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여기도 미국의 석유 회사인데 좀 유명한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한 주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요일이 바로 26일 목요일이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국 증시까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옐런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연설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옐런 의장이 말했었던 게 저물가 탓에 약간 연준 신뢰도에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미국 경제 좋기 때문에 물가가 좀 지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2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였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장담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물가 목표 2%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목표 미달이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보면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카드를 다시 한번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었죠. 유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 완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 의장이 말하는 거는 좀 미국 경제 다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안 나온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양적 완화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그렇게 언급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조 5천억 달러로 지금 자산 규모 축소를 좀 발표를 했고요. 이번 달부터 자산 축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을 또 새로 선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옐런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죠. 그래서 연준 후보에 지금 5인이 선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장, 그리고 전 의장, 그리고 이사, 그리고 여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높은 지금 후보들 보시면은 1번, 2번, 5번이죠. 네, 지금 옐런 의장 굉장히 트럼프 좋아하고 있고 또 좀 많이 서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인데요. 네, 지금 요 스탠퍼드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사안들 보시면 테일러의 준칙이 있는데 요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11월 3일 이전까지는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해외 시장 분위기와 주요 지표들 확인해야 될 필요성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